한여름밤,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김대감댁 뒤편 갈대밭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25살의 김대감 며느리 박씨 마님이 보따리를 든 채 정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하지만 마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갈대숲 사이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님의 친동생인 박철수였어요. 21살의 총각으로 누나를 애타게 기다리며 살고 있었죠. 누나, 이번 달에는 뭘 가져오셨어요? 박씨 마님이 보따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쌀 한 대박하고 엽전 20냥이야. 더 가져올 수가 없었어. 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누이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나, 이걸로는 어머니 약값도 부족해요. 조금 더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마님은 가슴이 아팠어요. 친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더 많이 가져오면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철수야, 미안해. 시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셔서 더 가져오면 들킬 것 같아. 사실 박씨 마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원래 김대감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한 처녀는 따로 있었거든요. 진주 명문가의 딸이었는데 신랑이 남봉꾼이라는 소문을 듣고 혼사를 거부한 거였죠. 그때 중매쟁이가 박씨 마님의 집안에 제안한 거였어요. 가난하지만 미모가 뛰어난 박씨를 대신 시집 보내자고 말이에요. 물론 김대감에게는 원래 약혼자라고 속이고서요. 박씨 마님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신분으로 시집을 온 거였죠. 친가의 빚 때문이었어요. 누나, 그럼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가져다 주실 수 있겠어요? 박씨 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갑자기 갈대숲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어요. 누군가 있나? 두 남매는 긴장했어요.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그림자가 갈대숲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어요.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기서 이런 밤중에 뭘 하는 거야? 우직하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김대감 댁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머슴 강세였습니다. 박철수는 깜짝 놀라 도망쳤고 박씨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는 바닥에 떨어져 쌀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뭡니까, 마님? 강쇠는 29살의 건장한 사내였어요. 부모 없이 자라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을 나왔어요. 강쇠가 쌀을 주워 담으며 말했어요. 산책을 나오는데 쌀을 가져오십니까? 그것도 이런 밤중에 남자하고 만나면서요. 박씨 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게 들통난 거였거든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강쇠는 마님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 고고하던 마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애원하는 걸 보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마님,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집안 쌀을 빼돌려서 누군가에게 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씨 마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강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대감님이 아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는 걸 알면 말이에요. 마님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강쇠 어르신, 제발이요. 저에게는 꼭 도와야 할 가족이 있어요. 강쇠는 마님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마님, 그렇다면 저와 거래를 하시죠.
제가 입을 다물어 드릴 테니 마님께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박씨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강쇠가 마님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가끔 이렇게 저와 만나주세요. 그냥 이야기나 나누면서 말이에요. 마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걸 요구할 줄 알았는데 단순히 만나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강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강쇠는 평소부터 마님을 흠모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제가 마님 대신 그 일을 해드리겠어요. 마님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말이에요. 박씨 마님은 놀랐어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강쇠가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와 만나주세요. 마님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키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강쇠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평소 흠모하던 마님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였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매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시작되었어요. 박씨 마님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대가로 강쇠와의 은밀한 만남에 동의한 거죠. 하지만 마님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강쇠가 이미 마님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강쇠는 중매쟁이를 통해 들은 소문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박씨 마님이 대신 들어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써먹을 카드로 아껴두기로 했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마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재미있어지겠군. 고고한 양반집 마님을 내 손안에 넣었으니 말이야. 일주일 후 약속한 밤이 되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갈대밭으로 향했어요. 강쇠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갈대밭 정자에서 강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마님 오셨군요. 이거 받으세요. 보따리 안에는 쌀 2대와 엽전 30냥이 들어 있었어요.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구하셨어요? 강쇠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법이 있죠. 마님처럼 집안 것을 조금씩 빼내는 거예요. 마님은 불안해졌어요. 강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요? 강쇠가 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님이야말로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게다가 마님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잖아요.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쇠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마님이 원래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장 큰 비밀까지 들킨 거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귀가 밝거든요. 중매쟁이들 이야기도 다 들었고요. 박씨 마님은 완전히 강쇠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강쇠가 마님에게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원하시나요? 강쇠의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마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웠거든요. 마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마님은 강쇠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쇠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마님은 손목을 빼려 했지만 강세의 힘이 셌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마님도 외로우시잖아요. 강세의 말이 맞았어요. 신랑은 매일 밤 기생집에만 다니고 시댁 식구들은 차갑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안 돼요. 강세가 마님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하니까요. 마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강세의 요구가 점점 노골적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세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마님, 저는 마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아요. 강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랑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시아버지는 차갑고 그런 상황에서 친가까지 돌봐야 하시니까요. 마님은 강세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준다는 것에 놀랐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왔거든요.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강세의 말에 마님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님은 시집살이의 고충을, 강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시간이 지나며 마님은 강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강세도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님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마님,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강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님은 생각했어요. 강세는 처음에 무서웠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점점 위험한 길로 빠져드는 것 같았거든요. 강세 역시 마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가 깊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세는 더 이상 협박조로 말하지 않았고 마님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강세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또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친동생에게 줄 것들이에요. 이번엔 더 많이 준비했어요. 마님이 보따리를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강세의 도움 덕분에 친가 사정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세가 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님이 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마님, 원래 어떤 분과 결혼하기로 하셨었나요? 강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의 진짜 신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진주정씨 가문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신랑이 남봉꾼이라는 소문을 듣고 혼사를 거절했죠. 그럼 마님이 대신 들어오신 거군요. 네.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강세는 마님의 처지가 더욱 안타까웠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집에 온 거였거든요. 그럼 신랑님을 사랑하세요. 마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인데 신랑은 저에게 관심도 없거든요. 강세의 가슴이 뛰었어요. 마님이 진짜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마님 같은 분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강쇠의 진심 어린 말에 마님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참 다른 사람이네요. 어떤 면에서요? 마님이 강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냥 김대감댁 며느리로만 보는데 당신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강쇠는 마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마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마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정자 안으로 피했지만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죠. 마님, 감기 들리시겠어요? 강쇠가 걱정하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님께 덮어드렸어요. 그 순간 강쇠의 탄탄한 가슴 근육이 드러났죠. 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신랑과는 완전히 다른 남성적인 몸매였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추위에 강해요. 강쇠는 마님이 자신의 몸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알아챘어요. 조금씩 마님이 자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달빛 아래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는 마님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강쇠는 넋을 잃고 바라봤죠. 마님도 강쇠의 시선을 느꼈어요. 뜨겁고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때 강쇠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젖은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겨줬어요. 마님. 강쇠의 거친 손이 마님의 볼을 스쳤어요. 마님은 온몸이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마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강쇠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강쇠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마님, 저는 마님을. 바로 그때 비가 그쳤어요.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에게서 떨어졌죠. 저는 들어가야겠어요. 마님이 서둘러 일어났어요. 더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마님,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강쇠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마님은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쇠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님은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일까? 강쇠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만나지 않는 날에는 허전한 이 기분이 말이에요. 강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님을 보낼 때마다 아쉬웠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양반과 마님과 머슴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에요. 김대감 댁의 횡포는 마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소장농들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어도 소장료는 한 톨도 깎아주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땅을 빼앗아 버렸죠. 어느 날 마을 이장 최서방이 대감을 찾아왔어요. 대감님, 올해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수확이 반도 안 됐습니다. 소장료를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대감은 차갑게 말했어요. 날씨 탓을 내게 하려고 그러느냐? 계약은 계약이다. 한 푸대도 깎아줄 수 없어? 최 이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대감님, 정말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김대감은 더욱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땅을 내놔라. 소장료 낼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김대감은 마을 전체의 원성을 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김대감은 몰래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 곡식을 빼돌려서 다른 고을에 팔고 있었어요. 장부도 조작해서 관리들을 속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강쇠는 우연히 김대감의 비밀 창고를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까지 곡식이 가득했는데 창고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강쇠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모른 척했어요. 한편 신랑 김도령의 행실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날도 김도령은 술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씨 마님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죠. 야, 이년아. 내가 언제 들어오든 왜 음식도 준비 안 해놨어? 마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도련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김도령은 마님을 밀쳐버렸어요. 쓸모없는 년. 시집와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마님은 벽에 부딪혀 손목을 다쳤어요. 하지만 김도령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 모습을 창 밖에서 지켜본 강쇠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김도령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죠. 며칠 후 갈대밭에서 만났을 때 강쇠는 마님의 손목 상처를 보게 되었어요. 마님, 이 상처는 뭡니까? 마님이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요. 강쇠는 화가 났어요. 김도령이 한 짓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신랑님이 그러셨죠.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마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보고 계셨다고요? 네. 창문 밖에서 다 봤어요. 어떻게 마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강쇠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안으려 했어요. 마님,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마님은 강쇠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안 돼요. 누가 볼까 봐요. 강쇠가 마님을 더 꽉 안으며 말했어요. 마님을 그렇게 대할 자격이 그에게 어디 있어요. 매일 밤 기생집에서 놀아나면서요. 마님은 강쇠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느꼈어요.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강쇠야. 마님이 처음으로 강쇠의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강쇠는 가슴이 뛰었어요. 마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거든요. 마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쇠의 남성적인 매력과 마님의 아름다움이 달빛 아래서 더욱 돋보였죠. 그때 강쇠가 마님의 다친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마님,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요. 마님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마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마님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강쇠와 함께 떠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안 돼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강쇠도 마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편 김대감의 비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이제는 다른 마을의 곡식까지 몰래 사들여서 되팔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많아졌어요. 저 집 언젠가 벌 받을 날이 올 거야. 김대감 하는 짓을 보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쇠와 박씨 마님의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한 달이 더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강쇠와 박씨 마님의 만남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마님은 강쇠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어느 날 밤 마님이 갈대밭에 갔을 때 강쇠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마님, 이거 받아보세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나무 비녀가 들어있었죠.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밤마다 조금씩 깎았어요. 마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마님은 감동받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 한 번도 선물다운 선물을 준 적이 없었는데 강쇠는 직접 만든 선물을 준 거죠. 고마워요. 정말, 정말 예뻐요. 마님이 비녀를 머리에 꽂는 모습을 보며 강쇠는 넋을 잃었어요.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마님 때문이었죠. 마님, 저는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질 수 없으니까요. 마님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강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거든요. 저도 당신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강쇠가 마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요. 정말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강쇠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마님도 강쇠의 품에 파고들었죠. 마님,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강쇠가 마님의 볼에 입맞춤을 했죠. 마님은 처음 느끼는 감정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짜릿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쇠의 상의가 바람에 열렸어요. 탄탄한 가슴 근육이 달빛 아래 드러났죠. 마님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어요. 이런 남성적인 몸매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강쇠가 당황하며 옷을 여미려 했지만 마님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강쇠의 가슴에 손을 댔어요. 단단한 근육의 감촉에 더욱 흥분했죠. 마님,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선을 넘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님이 정신을 차렸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안 돼요. 마님이 강쇠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강쇠도 아쉬워하면서도 마님의 뜻을 이해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강쇠는 마님을 다시 안으며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마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마님은 강쇠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애틋해졌어요.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마님은 낮에 강쇠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쇠가 상의를 벗고 일할 때면 가슴이 뛰었죠. 어느 날은 강쇠가 우물에서 목욕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마님은 얼른 돌아서려 했지만 자꾸 눈길이 갔어요. 이런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쇠에게 끌렸어요. 강쇠 역시 마님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허전했어요. 마님 생각만 하며 일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님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요즘 얼굴빛이 좋아 보이는구나. 혹시 아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 마님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마님은 불안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박씨 마님이 평소보다 늦게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늦게까지 일을 시켜서였어요. 강쇠는 이미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마님,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장부 정리를 시키셔서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강세가 마님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강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강세가 마님을 자리에 앉히고 말했어요. 마님, 큰일 났어요. 김대감이 하는 일을 알아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강세가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이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 곡식을 몰래 빼돌려서 팔고 있어요. 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그런 일을. 네. 창고도 몰래 들어가 봤는데 장부가 다 조작되어 있더라고요. 마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들통나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강세가 마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요. 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강세와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양반집 마님인데 어떻게? 강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마님,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소중하잖아요. 마님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강세는 아쉬웠지만 마님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갈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죠. 누가 있나요? 잠시 조용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김도령이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타난 거였죠. 이게 뭐야? 형수와 강쇠가. 김도령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어요. 형수와 머슴이 밤에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들킬 것이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벌어진 거였거든요. 도련님, 이건. 김도령이 비틀거리며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거 재미있는데. 고고한 형수가 머슴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강쇠가 김도령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라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김도령은 더욱 흥분했어요. 형수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수님, 이거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도련님, 제발이요. 오해예요.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김도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야기. 이런 밤중에 남자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와요. 강쇠가 김도령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도련님, 마님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김도령이 코웃음을 쳤어요. 괴롭힌다고. 너야말로 남의 마누라를 꼬시고 있으면서. 그때 김도령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 살려. 머슴이 주인마님을 해치고 있어. 강쇠가 김도령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도령의 외침에 대감집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김대감이 허둥지둥 옷을 입고 나왔고 다른 머슴들과 하인들도 모두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소리를 지르느냐? 김대감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김도령은 득이양양하게 말했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수가 강쇠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형수와 강쇠가 갈대밭에서 둘이 있는 걸 말이에요. 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쇠는 마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죠. 김대감이 분노로 떨며
마님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사실이냐?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럼 이 밤중에 왜 강세와 함께 있었느냐? 마님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변명해도 이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도령이 더 자세히 말했어요. 아버지, 형수가 집안 쌀을 빼돌려서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도 봤어요. 김대감의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집안 재산까지 빼돌렸다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패륜녀가 어디 있어. 그때 강쇠가 앞으로 나섰어요. 대감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강쇠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거였거든요. 내 놈이 뭐라고. 감히 양반과 마님을 꿰었단 말이냐. 김대감이 분노로 소리쳤어요. 강쇠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네, 제가 마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님도 저를 사랑하세요. 김대감이 기절할 뻔했어요. 머슴이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못된 놈을 당장 관아에 신고해서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강쇠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감님,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님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데요. 김도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외롭다고 머슴과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강쇠가 김도령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도련님이야말로 매일 밤 기생집에서 뭘 하셨습니까? 마님을 혼자 두고 말이에요. 김도령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거든요. 그때 갑자기 다른 머슴 한복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대감님, 말이 나온 김에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대감이 한복이를 노려봤어요. 너희도 뭔 헛소리를 하려는 거냐? 한복이는 겁먹지 않고 말했어요. 대감님께서 관아에 바쳐야 할 곡식을 몰래 팔아넘기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가장 큰 비밀이 들통난 거였거든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한복이가 계속 말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장부도 다 조작하셨고 창고에서 몰래 빼내는 것도 봤거든요. 김대감은 당황했어요. 그런 일들이 들통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른 머슴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 품삯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곡식은 몰래 팔으셨잖아요. 소작농들한테서 걷어들인 것도 몰래 팔아서 돈을 챙기셨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마님과 강쇠의 문제가 오히려 김대감의 비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죠. 김대감은 분노로 떨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아. 내가 먹여 살려준 주제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였거든요. 그때 한복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님도 원래 이 집 며느리가 아니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한복이가 계속 설명했죠. 진짜 신부는 진주정시댁 딸이었는데 신랑이 남봉꾼이라고 해서 혼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박씨댁에서 딸을 대신 보낸 거죠. 김대감은 이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한복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귀가 밝거든요. 중매쟁이들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박씨 마님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관아 포졸들이 오고 있는 소리였죠. 한복이가 미리 관아에 신고를 해놓은 거였어요. 김대감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대감님,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도망칠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포졸들이 도착해서
김대감을 체포했어요. 김대감, 굳고 손실을 입힌 죄로 체포한다. 김대감이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장부며 증인들까지 모두 있었거든요. 김도령도 함께 끌려갔어요. 아버지의 비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박씨 마님과 강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또가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의 사랑은 신분제를 어긴 것이지만 김대감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별한 처벌은 하지 않겠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죽을 각오를 했었는데 살아남게 된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고을에서 살아라. 박씨 마님과 강쇠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했어요. 역시 악한 일하면 결국 벌 받는구나. 하지만 강쇠와 마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거든요. 진짜 사랑이었잖아. 신분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김대감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고 박씨 마님과 강쇠는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대감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마을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대감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후련해했고 박씨 마님과 강쇠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뜻밖에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김대감에게 시달렸던 소장농들이었어요. 강쇠야, 내 덕분에 우리가 해방됐다. 고맙다. 마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박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한복이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옳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어요. 강쇠의 고향인 전라도 구례 땅으로 향하면서 말이에요. 수레 위에서 마님이 강쇠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게. 강쇠가 마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이제부터가 우리의 진짜 삶이에요. 구례 땅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양반집 마님도 머슴도 아닌 그냥 평범한 부부였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평생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마님이 갑자기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여보, 이 쌀을 어떻게 씻어야 하죠? 마님은 쌀 씻는 것도 몰랐어요. 강쇠가 웃으며 가르쳐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마님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강쇠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배웠어요. 머슴 일은 했지만 자기 땅을 가꾸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낯선 부부가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었죠. 저 부부 참 부지런하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 그리고 서로를 정말 아껴주더라고. 마을 이장이 어느 날 강쇠에게 말했어요. 강쇠야, 너희 부부 보기 참 좋다.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냐? 강쇠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함께한 사이거든요. 힘든 일도 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마님도 마을 안악들과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며 어색해했지만 마님의 착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모두 좋아했죠. 순이 언니, 바느질 좀 가르쳐 주세요. 마님은 양반집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이제는 이름도 순이로 바꿨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첫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 추수를 마친 강세와 순이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순이는 행복해했어요. 비록 어렵지만 진실한 사랑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강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야, 나도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대감진 머슴으로 살 때보다 훨씬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겪은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봄이 되자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순이가 아이를 가진 거였죠. 여보, 여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강쇠는 기뻐서 순이를 들어올렸어요. 정말이요. 정말로 우리 아기가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그들의 사랑의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한편 안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대감은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죽었어요.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벌이었죠. 김도령은 유배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몰락해서 품팔이로 겨우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역시 하늘이 다 보고 있구나. 악한 일하면 결국 벌 받는다니까. 그러면서도 강세와 순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둘은 진짜 사랑이었잖아. 끝까지 서로 지켜줬으니 복 받을 거야. 가을이 되어 순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요. 강쇠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평생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던 가정을 이룬 거였거든요.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강쇠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진수라고 하자. 진실할 진자의 물수자로. 우리처럼 진실하게 살라는 뜻으로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거든요. 몇 년이 흘러 진수가 걸음마를 하게 되었어요. 강세와 순이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수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여보, 후회 없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강쇠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저도요. 대감집 며느리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쇠와 순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저 부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악한 김대감은 벌을 받았고 진실한 사랑을 한 강쇠와 순이는 행복을 얻었죠. 비록 신분은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얻었어요. 그들의 아들 진수는 부모의 진실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까지 받으며 살아갔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지만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거예요. 강쇠와 순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